를 당시에 밝혔는데요. 따라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은 달라진 것이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 측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강화해서 성소수자의 차별을 없애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 논란이 사실은 군대 내 동성애 문제로 시작이 됐잖아요. 홍준표 후보가 토론 도중에 동성애가 국방 전력을 약화시킨다라고 했는데 이게 근거가 있습니까? 당시 토론하면서요. 홍준표 후보의 그 발언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와 군 전력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유추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바로 군 형법인데 92조 6에 보면 군인끼리의 이런 행위를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했습니다. 군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의 확립을 위한 조항이다라고요. 군대 내 동성애 행위가 군기를 해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지나치게 자의적이다라는 이유로 헌법재판관의 위헌 의견이 서서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합리적이지 않은 막연한 편견이다. 기본권을 침해한다. 이런 이유로 폐지 법안이 지난 국회에서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동성애가 국방전력에 악영향을 준다는 주장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요. 안철수 후보가 입장을 내놨는데 동성애 자체는 반대도 찬성도 하지 않는다. 동성결혼 법제화에는 반대한다고 했고 유승민 후보는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은 없지만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제도는 찬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의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김무성이 사라졌다입니다. 예. 네, 오늘 김무성 바른전당 선대위원장이 입장문을 하나 냈는데요. 예. 본인의 탈당설, 중대 결심설 등이 있는데 이는 전혀 근거 없고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런 입장문을 낸 거는 탈당설 자체가 있었다는 건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좀 있습니다. 예. 지금 사진 하나 볼 텐데요. 지난 4월 21일 날 유승민 후보의 자전거 유세 장면입니다. 옆에 김무성 위원장이 즐거운 표정으로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닷새 뒤인 26일 유세 사진을 보면은 김무성 위원장이 없어졌습니다. 예. 김무성 위원장은 21일 이후로는 22일부터죠. 유세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사진이 아주 딱 증명을 하는군요. 이 때문에 유승민 후보와 김무성 위원장의 거리가 좀 멀어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탈당설은 근거 없다고 김무성 위원장이 직접 밝혔고 예. 또 그 이혜훈 의원이 좀 가까운 편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들어봤습니까? 이제 유세는 같이 안 하고 탈당설은 없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얘기냐. 그래서 김무성 후보와도 좀 가깝고 이혜훈 의원과는 아주 가까운 이혜훈 의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유승민 후보와는 아주 가까운. 예, 유승민 후보와는 아주 가까운 이혜훈 의원에게 사실 확인을 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24일 바른정당 의총에서 김무성 위원장이 상당히 곤욕을 치렀다고 밝혔습니다. 유승민 후보를 공격하는 목소리들이 많았는데 이를 막았었다고 했고요. 그런데 특히 김 위원장과 가까운 모모모 의원들이 주로 유승민 후보를 흔들어서 이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김무성 위원장과 유승민 후보의 거리가 전혀 멀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당 일각에서는 김무성 위원장이 아마 지금 단일화 물밑 작업을 좀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후보 본인은 뭐 절대로 그런 일 없다고 엊그저께 토론에서 이미 얘기했습니다. 예. 그리고 후보가 동의하지 않으면 단일화는 없다라고 딱 보수 박아버렸기 때문에 그럼 김무성 의원은 다시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다음 키워드는 홍준표 잡는 조원진으로 잡았습니다. 예.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먼저 홍준표 후보 얘기부터 하면 상당히 공격력이 강한 대선 후보입니다. 최근 유세에서 문재인 후보에게는 거짓말을 한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에게는 박지원 대표가 상황이다. 또 유승민 후보에게는 배신자다. 이 말만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나온 유세 네 곳에 가도 거의 비슷한 표현들을 썼는데요. 이런 작전은 거친 표현을 반복적으로 쓰면서 특정 후보에게 특정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겁니다. 미국 대선 당시에 당시 트럼프 후보가
주로 써서 효과를 좀 봤다는 겁니다. 예. 근데 뭐 조원진 후보가 어떻게 홍 후보에게 뭐 천적입니까 그러면? 예,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공격력이 센데 홍준표 후보가 당하는 그런 쪽이 있습니다. 바로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에서 탈당해서 새누리당으로 간 예. 조원진 후보인데요. 사진 하나 볼 텐데요. 지금 사진 김진태 의원이 오늘 새벽에 올린 사진입니다. 예. 조원진 후보가 춘천에 찾아와서 같이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홍준표 후보로 단일화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조 후보가 홍 후보는 신뢰가 없어서 만나는 것은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러면서 뭐 해장국은 맛있었는데 만남은 씁쓸했다라는 김진태 의원의 얘기입니다. 예. 예. 그래서 조원진 후보는 요즘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믿을 수 없다라는 말도 계속하고 있고요. 또 오늘 유세에서는 재판받고 있는 홍준표 후보가 당내 경선을 통과해 대선 후보가 된 것도 잘못됐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 측은 사실 다른 후보 측에 대하면 맞받아 쳐야 되는데 홍준표 후보 측은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 동성애의 화들짝입니다. 각 캠프가 그렇죠, 사실. 예, 사실 정의당 빼놓고 정의당하고 자유한국당은 뭐 명확하게 입장이 있는 편이고요. 예. 사실 성소수자 문제가 대선 이슈로 이렇게 부각이 됐는데요. 성소수자 문제는 인권 문제와 결부돼 있고 예. 또 기독교 중심의 보수층 표심과도 결부돼 있기 때문에 특히 진보 측과 보수층 표심이 다 필요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에게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예. 앞에 리포트에서 잠깐 저희가 다뤘는데 두 후보가 모두 입장을 냈죠, 오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논란은 25일 JTBC 대선 TV 토론에서 됐는데 예. 오늘 입장을 냈습니다. 이틀이 늦어진 거죠. 그래서 선대위 관계자에게 물어봤는데 먼저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가 예민해서 빨리 정리를 하기로 선대위에서 의견이 모아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입장을 내려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성소수자들이 항의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예. 마치 급조해서 입장을 내는 것 같아서 못 내고 오늘 방송기자클럽의 초청 토론회에서 질문을 하면 입장을 내려고 했는데 질문이 없어서 또 입장을 못 냈다. 그래서 오후에 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입장 발표가 미뤄지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는데요. 사실 지난 20일 있었던 한 기독교 단체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차별 금지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문재인 후보 측이 내기도 했었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 측은 당의 입장하고 후보 입장이 뭐 좀 다르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예, 앞서 말했던 지난 20일에 있었던 토론회에서 나왔던 건데요. 당시 안철수 후보를 대신해서 문병우 최고위원이 토론회에 참석을 했는데 예. 이때 동성애도 반대, 동성혼도 반대 상당히 강경하게 얘기를 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 입장을 내는 데 있어서 당내에서는 동성애 자체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는데 좀 시간이 걸렸었는데요. 예. 그런데 어제 안철수 후보가 송금주 수석 대변인을 만나서 입장을 직접 밝혀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냈었고 오늘 제주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답변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냐 이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내일 강원 영서에만 비가 조금 오겠고 전국이 대체로 맑고 건조하겠습니다. 예. 자, 소셜 라이브,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뉴스 끝나고 바로 지속이 되는데 오늘은 밀착 카메라 팀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드릴게요. 자, 소셜 라이브를 시작하겠습니다. 밀착 카메라 팀이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나와 있습니다. 제일 기다렸어요. 아 정말요? 네. 왜냐하면 그래? 밀착 카메라 기자들은 출연을 하는 일도 없고 이렇게 뵙기가 어려운데 기다렸습니다. 언제 나오시나? 본인이 앵커 멘트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랑은 상관없나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코멘트를 하기 때문에 더 밀착 카메라에 대한 애정이 좀 더 생기실 것 같은데. 맞아요. 애정이 많아요. 뉴스룸의 핵심이죠. 밀착 카메라. 예, 맞아요. 누가 뭐래도 뭐 사실이죠. 그 밀착 카메라 처음에 개편할 때 예전에 네. 밀착 카메라가 처음 생겨날 때 제가 하자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거 얼마나 갈까? 또 왜냐하면 그 힘드니까 현장을 이렇게 매일 쫓아다니면서 짧은 예를 들면 1분 반짜리 리포트도 아니고 한 4분 가잖아요, 그죠? 네. 4분 가는 리포트를 매일 해야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강신우 기자하고 지금 국제부로 가 있죠. 그리고 회사를 떠난 김관 기자하고 두 사람이 했는데 너무 힘들다고 해서 이제 한 사람을 더 추가해서 세 사람이 요즘은 뛰고 있죠. 박소연 기자는 현재까지 가장 오랫동안 밀착 카메라를 지켜온 기자입니다. 얼마나 했죠? 제가 처음에 들어온 게 2016년, 2015년 모르는구나. 정도로 가물가물할 정도로. 가을이었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세보니까 오늘까지 방송한 게 470회였어요. 근데 제가 첫 방송을 한 게 그 횡성한우로 첫 방송을 했는데 그게 167회 때 제가 그때 방송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여름 횡성한우 때 굉장히 횡성에 계신 분들이 네, 많이 일부 항의도 좀 하시고. 네, 항의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취재 내용은 뭐 다 인정을 하셨고요. 그때 예. 좀 더 뭐 횡성한우 추적에 그러니까 횡성한우 진짜 횡성한우라는 거를 좀 더 공인하기 위해서 좀 예. 더 보완을 하겠다라는 게 그런 답변을 많이 받았습니다. 개선을 좀 이끌어낸 거군요. 네네. 예. 갑자기 왜 우리가 한우 얘기를 이렇게 오래 하게 되는지 아무튼 하여간 현재까지는 터줏대감입니다. 조금 아까 나왔던 안지연 기자하고 같이 했었죠? 네, 안지원 예, 기자 예. 지금 정치부에 있는 고석승 기자랑도 한동안 많이 하다가요. 예. 이제 지금 뉴 멤버로 김도훈 기자와 그리고 손광균 기자가 예. 지난해 12월부터 투입됐습니다. 예. 김도훈 기자는 좀 비춰봐 주실래요? 예. 현장에 나가면 기자인지 형사인지 잘 모른다고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무섭게 생긴 기자. 그러나 전혀 무섭지 않은 착한 기자입니다. 그리고 손광균 기자는 손광균 기자를 이름을 얘기할 때마다 굉장히 칼로리 소모가 많이 돼요. 맞아요. 긴장해요. 발음하기가 어려워서 네. 손광균.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방송국 들어온 이후에 개명을 해야 될까 좀 고민한 적도 있습니다. 너무 발음을 어려워하셔서 네. 저만? 거의 제가 보기에는 네, 다른 사람은 안 그랬어요? 저도 어렵던데. 좀 더 나은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네, 몇 번 틀렸죠 제가. 예. 예. 그래서 뭐 방송 중에 손광균 기자가 저한테 카톡 보낸 적도 있어요. 제대로 발음하시는 날 뭘 사주겠다고 그랬던가. 제가 고기 사드리겠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고기를 못 사드린. 무슨 얘기? 나는 그 이후에 틀린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먼저 문자를 보내오신 건 사실 손 선배가 내가? 예. 예. 2013년 9월쯤에 제 이름 처음 발음 잘못하시고 예. 제 기사 나갈 때 문자로 미안하다. 그때도 송광규나라고 이렇게 이응 받침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발음 제대로 못하셨어요. 예. 그냥 다들 힘들어하는 이름인 걸로. 그나저나 오늘 밀착 카메라 팀이 모처럼 나왔습니다. 처음 아닌가요? 네, 처음 나왔습니다. 뉴 멤버로는 처음 나오고요. 지난번에 한번 고석승 기자랑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오늘 어떤 얘기를 할 겁니까? 손광균 기자. 네, 오늘 제가 좀 저희 선배들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밀착 카메라가 시청자들이 보시기에는 이제 한 4분짜리 리포트, 좀 긴 리포트지만 사실 만들면서 힘들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쉽게 만든 적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그리고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470번이나 만들었는데 예. 아직도 이제 만들 게 끊임없이 어쨌든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문제의식도 많이 느끼고 있어서 그게 왜 문제의식입니까? 좋은 거지. 밀착 카메라를 470번 만들면 거의 전국에 있는 문제점은 다 훑었다는 예. 느낌도 드는데 예. 아직도 이제 그동안 저희가 문제를 지적했던 게 계속 반복해서 되풀이 되거나 예. 아니면 또 새로운 게 문제로 나오거나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게 밀착 카메라가 없어지는 날이 우리나라가 좀 좋아지는 날이 되는 거 아닐까. 예.
참그 그날이 빨리 오기를 고루한 멘트다. 그날이 빨리 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예. 예, 해봤습니다. 예, 구태의연한 멘트 같지 않아요? 많이 구태의연했네요. 죄송합니다. 예, 미안합니다. 뭐 안나경 앵커한테 질문할 게 있다면서요? 안나경 앵커한테요? 예. 지원해 주시지 말고. 갑자기 제가 궁금해요. 지금 470번이나 했다고 했고 그러면 밀착 카메라 그 주제를 선정할 때 송광균 기자는 어떤 기준으로 주로 이제 선정을 하는지. 제가 제일 우선시하는 거는 방송에 가급적 안 나와야 되는 거. 시청자분들이 방송으로 본 적이 없어야 되는 거. 네. 그러니까 신문 기사로는 본 적이 있다 치더라도 방송으로는 본 적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난번에 까마귀 쫓아갔을 때? 까마귀 쫓아갔을 때는 제가 양심 고백을 하자면 그 전해 겨울에는 좀 방송에서 일부 나갔었는데 아 그래요? 겨울이 그 12월이 지나면 당연히 내려갈 줄 알았던 까마귀들이 1월이 지나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네. 저희는 이제 해가 넘겨서도 계속 까마귀들이 나온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찾아갔었던 거고요. 예. 제가 까마귀 똥도 그때 맞긴 맞았었는데 흰색 똥이 아니라서 시청자분들이 잘 안 보일까봐 그거는 이제 따로 언급은 안 했었습니다. 예. 보람 있었던 거는 예. 대나무 숲에 낙서를 했던 거. 그거는 이제 뭐 일부 인스타그램 같은 거에 대나무 숲 사진을 올리면서 뭐 일부 시민분들이 문제를 지적한 적은 있지만 예. 방송 기사로 이렇게 보여준 적은 거의 없었던 아. 것 같아서 그때 예. 좀 뿌듯했습니다. 그래요. 예. 오늘 저 박소영 기자가 왜 저 어디죠? 서울 그 서울역 앞에 고가공원이라고 그러나요? 공식 명칭이 고가공원인가요? 서울로 7017입니다. 서울로 7017? 네. 무슨 뜻인가요? 1970년도에 서울역 고가도로가 탄생을 했고 아, 예, 예. 2017년에 새로 탄생을 한다 해서 아, 7027로 예. 이렇게 적었어요. 아직 완공은 안 됐던데 그죠? 네, 완공은 5월 20일 날. 예. 그것도 굉장히 눈길이 많이 가던데요. 궁금했었는데 도대체 저 위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지? 근데 뭐 예상에서 아주 크게 벗어난 것 같지는 않지만, 예. 잘 될 것 같은가요?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은 많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네. 뭐 일부 언론에서도 지적은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자세히 다루진 않았지만, 네. 뭐 또 개통을 하게 되면 뭐 다른 시민분들이 많이 좋게도 느낄 수도 있고, 또한 안 좋게 느끼실 분도 있을 텐데, 저희가 직접 가봤는데 보행로가 그렇게 넓진 않았어요. 넓다는 느낌은 못 들었어요. 왜냐면은 일단은 저희가 혼자 있었으니까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그렇죠. 몰리게 되면은 굉장히 복잡하겠다. 예. 또한 어느 일부 구간은 이제 트램펄린이랑 또 수중 식물이라고 해서 원형으로 그렇게 크게 만들어 놓은 구간도 있더라고요. 예. 만약에 휠체어를 이동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쪽 구간은 지나갈 수가 아예 없더라고요. 예. 이런 점은 좀 더 보완하고 해결해야 할 점이 아닌가라는 점도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예. 또한 아직 생물들이 싱싱하게 자라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꽃이 피거나 아니면 그런 모습들이 좀 없더라고요. 이제 한 달 뒤면 뭐 꽃이 필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과연 이 좁은 화단 안에 그 식물들이 잘 생육을 할 수 있을지 이것 예. 또한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지금 가시려고 준비하시는 거죠? 예. 좀 더 이렇게 시청률을 위해서는 접속자를 위해서는 좀 더 안 보내드리는 게 저희의 공약이었는데 예. 마침 그래서 질문도 있는데요. 잘 모르시는데 그 변수는 제가 아니에요. 제가 나가도 안나경 앵커만 앉아 있으면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세요. 그렇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동의하고 네, 송광균 기자가 굳이 안나경 앵커 옆에 앉겠다고 아 그래요? 네. 이렇게 그리고 우겨서 좀 오래 지금 옆자리에 있었으면 앉았어요. 좋겠다는 얘기도 네. 했었는데 저는 이제 일단 좀 빠지고 안나경 앵커와 아니요 좀 더 있어주세요. 네. 먼저 갑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좀 더 이제 가깝게 앉아도 네. 되는 거죠? 저희 태블릿 저도 앉아 있는. 당연히 질문 하나만 더 대답하고 네. 가세요. 원래는 손 선배한테 여쭤볼 질문이었는데 네. 안나경 앵커가 그동안 봤던 밀착 카메라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게 있다면 인상 깊었던 거는 고석승 기자. 여기 3명 다 앉아 있는데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제가 앵커 멘트를 고심하면서 썼던 거여서 고석승 기자 밀착 카메라 중에 백로대가 대학 캠퍼스에 날아들어서 학생들이 힘들어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앵커 멘트에는 대학생들이 힘들어한다라는 얘기만 있었고 근데 사실은 그 기사 안에는 백로대들도 어쩔 수 없이 자기들 집이 없어져서
사람들이 개발을 하는 바람에 집이 없어져서 날아올 수밖에 없었던 속사정이 있어서 그거를 앵커멘트에 좀 녹여서 썼거든요. 백로들의 입장도. 다행히 백로들이 굉장히 고마워했다고요. 보면 안나경 앵커가 저희가 이제 동물 관련된 아이템을 좀 할 때가 있는데 맞아요. 동물 관련된 아이템을 할 때 앵커 멘트를 조금 더 많이 신경 쓴다는 느낌을 수차례 맞아요. 받았었어요. 맞아요. 네, 뭐 관심이 많아서. 폐쇄를 앞둔 동물원 얘기를 할 때도 그렇고 뭐 수원 도심에 나타난 들개 때도 하고 이게 맞아요. 모두 우리 사람들의 잘못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는 그런 앵커 멘트를 보면서 고민이 상당히 깊구나 네, 고민이 그런 생각을 깊고, 해봤습니다. 네, 관심도 많고. 관심 많은 것 치고는 새 멤버들에 대한 아니 광균 선배 거 중엔 포켓몬고. 반응이 뜨거웠었죠. 포켓몬고는 어떤 부분이 포켓몬고를 잡은 그 화면이 잡혔잖아요. 마지막에 네, 그게 이제 핵심이 아니었나. 의도하지 않은 장면인데 너무 잘 잡혀서 마치 제가 밥 먹고 포켓몬고만 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밥 먹고 포켓몬고만 하는 게 아닐까라는 하는 그런 글도 의혹이 수없이 많이 제기가 됐고 그렇죠. 실제로 물어보기도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어플리케이션 깔기만 하고 해보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금손 같다는 생각을 그때 좀 했었습니다. 대답 잘하셨어요. 밀착 카메라 자주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앞으로도 잘 전달해 주길 바랍니다. 네. 뒤로 저희가 처음 나오다 보니까 네, 어떻게 해야 이런 될지 게 의자도 공간 의자 안 구성도 어떻게 해야 가져가는군요. 될지 잘 안나경 모르겠어요. 앵커가. 이러다 보니 제가 가운데 앉게 네. 됐네요. 이게 제가 그렸던 큰 그림이었어요, 정말? 사실. 저희가 준비한 제 옆에 있네요. 가운데에서 혹시 들어주시겠어요? 네, 알겠어요. 이게 마이크를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이게 저희가 원래는 안지연 기자랑 또 고석순 기자랑 같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 두 남성이 저희 밀착방에 들어오다 보니까 진짜 어느 날은 숨이 막히는 거예요. 갑자기 산소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원래는 저희 작가님 3분이랑 기자 3명 그리고 인턴 2명이 있는데 갑자기 산소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등치가 되게 크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이제 문을 열게 됐거든요. 두 분한테 말을 안 했지만 나중에 가서 얘기는 하겠지만 또 최근에 또 맡은 냄새는 또 뭐냐면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상남자의 냄새가 확 드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이게 수컷의 냄새가 이렇게 나는구나. 그래서 얼마 전에 공기청정기를 새로 달아달라고 건의를 했더라고요. 되게 공기청정기를 달던가 아니면 사무실에 샤워실을 놓던가 거의 그런 수준으로 너무 냄새에 대한 여러 번 컴플레인을 어떻게 많이 하시니까 되게 굉장히 든든합니다. 두 분의 이제 저희가 남성. 굳이 변명을 하자면 저희 밀착 카메라 사무실에 총 8명이 앉아 있잖아요. 8명이 앉아 있는데 남성은 저하고 송 기자하고 딱 2명입니다. 네. 근데 단 2명으로 이렇게 존재감을 뽐낸다니. 그리고 저희도 할 말이 있는 게 근원이 저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건 맞아요. 확실히 그건 말씀을 맞습니다. 드리고 이제 맞아요.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송강균 기자가 준비했는데 제가 드릴게요. 네. 네, 질문은 이제 제가 막내지만 제가 좀 짜봤습니다. 인사를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해주시죠. 페이스북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밀착 카메라 소셜 라이브 2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2부는 이제 밀착 카메라 기자들끼리 만들면서 느꼈던 애로사항이라든지 아니면은 보람이 있었던 순간 혹은 악플을 받았던 순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유를 좀 하려고 합니다. 조금 저희 진행이나 대화가 좀 어색하고 중구난방이어도 저희가 처음이라 그런 거니까 좀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소개도 해도 될까요? 예,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요 박소연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이 세 분들 가운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2016년인지 2015년인지 헷갈렸는데 2015년 9월에 첫 방송을 시작한 박소연 기자입니다. 옆에는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6개월 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네요. 작년 10월 1차 촛불 집회 때 청계천 광장에서 페이스북 라이브를 진행을 했고요. 지금 6개월 만에 그 사이에 저는 이제 연말에 밀착 카메라 팀으로 오게 됐습니다. 사회부 김도훈 기자입니다. 근데 방에 있었을 때보다 되게 포근포근하게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좀 방에 있을 때 많이 거치신데 지금은 굉장히 제가요?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그럼 준비해온 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밀착 카메라를 만들면서 시청자분들한테까지 전달이 안 되는 저희만의 그 좀 애로사항이나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박선 선배 제일 오래 계셨으니까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 어떤 건지 좀. 전 아직도 너무 어려운 게 아이템 선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이템 선정 과정을 그 잠깐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아이템을 저희 작가님이랑 같이 의논을 합니다. 1차적으로 의논을 하고 사전 취재를 해요. 이게 과연 현장에 나가서 저희는 이제 1분 30초가 아니라 4분을 채워야 하니까 이게 뭐 조금 막구가 아니라 뭐라 해야지? 구성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지 1차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보조 데스크 한테 1차적으로 한번 컨펌을 받고 이제 부장한테 이제 컨펌을 받고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아직도 어려워요. 저는 몇 회를 계속 했는데도 과연 이게 이야기가 될까? 현장에 나가면 우리가 기대했었던 모습을 들을 수 있을까? 또한 섭외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우시죠? 많이 했으니까 그걸 겹치지 않게 또 새로운 아이템을 찾기도 해야 맞습니다. 되고. 네. 김동훈 선배는 어떠세요? 저도 거의 1분 30초짜리 만드는 부서에 있다가 3분 반, 4분을 만들어야 되니까 일반 뉴스의 거의 2배 반에서 3배 정도 길이잖아요. 그만큼 그림도 더 많이 촬영해야 되고 더 많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야 되다 보니까 처음 나왔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말로 멘붕이었죠. 이걸 다 어떻게 어디서 어디까지 찍어야 되는지. 그래서 같이 나간 촬영 기자들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제가 계속 닥달해서 잠시도 쉬지 못하게 계속 이것도 찍어주세요, 저것도 찍어주세요, 이것도 찍어주세요. 그래서 그것보단 더 거칠게 얘기하셨죠, 현장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네. 근데 그런 게 좀 애로사항으로 기억이 됩니다. 진짜 밀착 카메라는 현장에 나가서 돌발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카메라 촬영 기자랑 호흡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카메라 기자나 뭐 VJ 카메라 그리고 작가님 그리고 저희 뭐 인턴 기자들이 아니면 사실 만들기가 쉽지 않은 저희만으로 만들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제일 어려웠던 때는 이게 저희의 이름을 바꿔 나가는 건 아니지만 저희 3명만 돌아가면서 만드는 거다 보니까 그 저희 가족 그 할아버지 상을 당했을 때 이 방송을 그 피할 수가 없어서 그때도 이제 취재를 하고 짬짬이 빈소에 들렸다가 또 현장에 갔다가 하면서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뭐 가족분들한테도 미안하고 또 좀 현장에서도 집중을 잘 못해서 그때 좀 힘들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은 좀 잘 만든 것 같아서 결국 제 미담 얘기로 이 질문은 끝내네요. 참 시청자분들이 그거 궁금하시는 게 있는데 그 보통 밀착 카메라 같은 경우는 카메라 워킹이 되게 역동적이잖아요. 카메라에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 아니냐, 무슨 특수한 렌즈를 쓰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크게 하셔야 돼요. 네, 그거에 대한 얘기를 우리 박소영 기자가 짧게 해주실까요? 와이드 렌즈. 네, 저희는 와이드 렌즈를 장착해서 하고요. 카메라가 원래 본체가 되게 굉장히 무거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킬로 정도 되죠? 12kg 정도 된다고 지금 계시는 우리 제이 밀착 카메라도 굉장히 많이 나간 우리 뭐라 그러죠? 굉장히 잘 아실 텐데 그리고 또 와이드 렌즈가 더 무겁지 않아요? 그렇죠. 또 그게 고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교체를 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와이드 렌즈 덕분에 우리가 현란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카메라 워킹에서도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 덜 피곤해 보이고. 이 와이드 렌즈가 그 흔들림을 조금 방지해주는 기능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다고 합니다. 아마도 현장에서 저희 안심시켜 주시려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 되죠. 만들었던 기사들 중에 가장 뭐 주변 반응이라든지 온라인에서라든지 반응이 뜨거웠던 기사들 생각나시는 게 저 먼저 할까요? 저는 가장 최근에 했던 것 중에 그 지하철에 설치된 휴대폰 충전소 가 이제 잘 고장이 나서 저희가 이제 조금 시민분들이 이걸 더 조심하게 쓰고 남들을 배려해가면서 쓰면 좋지 않겠냐는 취지로 기사를 만들었었는데 댓글이
네이버 기준으로 한 1,700개가 달렸었어요. 제 예상보다도 좀 많이 반응을 보여주셨는데, 물론 그 중에는 제 취지와는 반대하는 목소리들도 많이 있으셨고, 그 중에는 이메일로 그거는 이제 그 기계 자체를 좀 더 튼튼하게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도 해주셨어요. 근데 물론 그 말씀이 많이 맞고, 실제로 이제 그 제작사에서도 이제 더 튼튼하게 만들려고 준비는 하고 있지만, 당시 저희가 현장에서 취재하면서 봤던 것들은 누가 봐도 좀 그 사용상에 좀 과감하게 이렇게 흔적들이 보였다는 거. 그래서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신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놀랐던 그런 기사가 인상에 남습니다. 그러셨군요. 어떻습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가 기억에 남는데, 첫 번째는 1월에 나갔던 노량진 공시생들 얘기인데요. 그 노량진 차디찬 길거리에 이제 책상을 펴고 공부하는 공시생들 얘기였어요. 저희가 실제로 반신반의하면서 나갔는데 새벽 2시, 3시부터 그때가 영하 한 12도, 13도 정도 됐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100명이 넘는 친구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친구들이 앉아있고 바닥에서 공부를 하는 건데, 그 이유는 강의실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강사 바로 앞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열정적으로 하는 그런 광경들이었는데, 그걸 지켜보면서 새벽 내내 아침에 해가 뜰 때까지 지켜보면서 마음이 저도 상당히 되게 무겁고 짠하기도 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2007년, 8년도에 취업이 잘 안 돼서 방황을 했던 시기도 있었던 터라 힘이 되고 싶었고, 다행히 그 방송이 나오고 나서 해당 학원 측에서 그 추운 곳에 떠는 친구들을 위해서 천막과 난로를 제공했다고 저희한테 밝혀와서 상당히 좀 뿌듯했던 그런 게 있습니다. 박소영 선배, 하나 더 얘기하실 거 있나요? 하나 더는 엊그제 월요일 날 나갔던 그 연희동 숲길공원에서 길에서 술 드시는 분들이 많고 쓰레기도 많고 음주로 인한 소란도 많다는 건데, 제가 그 월요일 기사 말미에 이렇게 클로징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쓰레기 더미가 많아지고 음주 소란이 잦아지면 앞으로 공원에서 술을 못 먹게 될지도 모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못 먹게 되느냐고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작년 6월에 서울시의회에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가 됐어요. 지금 10달 정도 지났는데 바로 내일 28일 오후에 서울시의회에서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서울시 내 모든 도시공원과 놀이터에서 음주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음주를 하다 적발할 때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다, 이런 내용인데, 약간 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술을 마시는 것보다는 이제 음주 행위로 소란을 일으키고 주변에 많은 민폐를 끼치는 경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다 해서, 내일 오후 2시쯤에 서울시의회에서 이 조례안 통과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6개월 정도 공포 기간을 지나서 이제 시행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기억에 남는 보도는 500원 술래길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2015년, 이거는 한 2번 정도 방송을 했었거든요. 이것 또한 역시 지금 카메라를 잡고 계시는 홍승재 기자랑 현장에 같이 갔었는데, 500원 술래길 내용을 잠시 짤막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희 500원 동전을 받기 위해서 이른 아침 새벽부터 교회에 모여서 줄 서셔서 500원을 받으시는 이제 노인분들, 어르신분들을 이제 취재를 한 거였거든요. 그거를 보도하면서, 내가 알고 있었던 대한민국의 현재의 모습이 이런 단면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게 했었던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정말 정말 잊지 못할 한 할머니를 만났는데, 이제 그분은 멀리서 봐도 어떻게 지내시는지 이야기를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등이 굉장히 굽고, 게다가 몸이 조금 불편한 손자랑 길을 걸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설득해서 저희 할머니 댁에 한 번만 가보면 안 되냐. 그래서 할머니 댁에 가서 이야기도 들었는데, 사연이 되게 슬펐어요. 자식들을 미리 보낸 상황이어서 이제 몸이 아픈 손자까지 혼자서 이제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한 번 더 하면서 그 할머니를 찾아뵌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보도에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도와주고 싶다고,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고
어떤 방법을 통하면 도와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메일로. 그래서 할머니께 이렇게 여쭤봤죠. 이렇게 문의가 오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으시겠냐 했더니 뭐 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도와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맙다고 얘기를 좀 꼭 전해달라고 예, 그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굉장히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의 순기능이네요. 혹시 저기 보고 계신 분들께서 저희한테 질문이 있으시거나 뭐 의견 같은 게 있으시면 바로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반응 중에 좋은 의미로,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나 방송을 본 주변 사람들이나 누리꾼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올린 반응들 중에 좋은 의미로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밀착이 되게 여러 군데를 가잖아요. 막 전국 방방곡곡을 가거든요. 그래서 아, 저 기자는 되게 부산스럽게 여러 곳 다닌다. 그런 거 댓글 달렸을 때 저는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한다 이런 걸 인정하는 것 같아서. 저는 약간 좀 저희 자랑일까봐 짧게 하면 그 비행기 소음에 대해서 다뤘을 때 그때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인용되기 전이었는데요. 그때 어떤 그 네티즌 분께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청와대에서 밀착 카메라 보도만 제대로 보면 이런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 같다. 그것만 제대로 해결했었으면 그런 얘기를 해주셨던 게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나요. 김동 선배. 저는 짧게 강원도 화천에 있는 폐교를 앞두고 있는 학교 방문했을 때가 남는데요. 이제 강원도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한 절반 가까이는 앞으로 이제 폐교될 위기에 몰려 있답니다. 학령 인구 감소도 됐고, 근데 문제는 학교가 없어지면 지역 공동체도 같이 무너진다는 그런 얘기였었는데, 보시고 많은 분들이 댓글로 다른 나라들처럼 학교는 조금 당장 폐교하기보다는 조금 더 유예를 시켜두고 다른 인구가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좀 더 학교만은 좀 더 폐교하는 건 좀 더 유예하자, 좀 더 심사숙고해보자, 그런 글들을 보고 힘을 많이 좀 얻었습니다. 그러셨구나. 지금까지는 약간 저희 자랑성이었다면 이제 나쁜 의미로 디스 받았을 때 기억 남는 거. 저 먼저 해볼까요? 그 한강 편의점, 한강공원에 있는 편의점들이 이제 문을 닫은 지가 꽤 됐는데 아직도 열지 못하고 있다. 저희가 방송 나간 시점 기준으로는 4개월 넘게 이제 문을 안 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기사가 나간 다음에 제가 기사를 만들면서도 고민했던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한강공원은 여의도 쪽 한강공원이 많은데 여의도 한강공원은 사실 이 도심 안에 있다 보니까 한강공원에 편의점이 닫더라도 이쪽 뭐 바깥쪽으로 바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른 공원들은 다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차를 안 가져오면 그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기사가 나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냥 뭐 음식이나 마실 거는 미리 준비해서 가면 되지 않냐. 뭐 기자는 왜 뭐 할 일 없이 이런 거 만드냐. 뭐 그렇게 공감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뭐 제가 너무 뭐 싫고 뭐 기분이 나쁘고 이런 것보다는 다음엔 좀 더 공감을 충분히 불러올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야겠구나. 그런 약간 오기를 불러오게 하기 때문에 그런 댓글도 언제든지 뭐 제 외모에 대한 디스도 언제든지 해주시면 외모는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스머프 닮았다고. 스머프. 굉장히 애매한 인물 비평을 해주셨네요. 예. 저도 굉장히 애매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 선배. 저도 외모 비평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은근히 좀 상처를 받아요. 근데 뭐였냐면 정말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제가 1년 전에 머리를 조금 짧게 자른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단발과 이제 커트의 그 중간 사이에 이렇게 머리를 자른 적이 있는데 근데 그때 첫 보도를 한 게 그 제주도 렌터카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1박 2일로 출장을 갔다 왔는데 정말 잠을 못 자고서는 직접 렌터카 운전을 하면서 보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뿌듯하게 보도를 했는데 첫 번째 네이버상 들렸던 댓글이 박소연 기자 단발머리 실패 딱 이렇게 찍히더라고요. 저희가 단발머리에 도전한 것도 아닌데 실패라고. 그래서 열심히 잠도 못 자면서 보도를 했는데 보도 내용이 전달되기보다는 내 머리가 정말 이상하구나. 되게 반성하는 기회가 돼서 다시는 이제 머리를 좀 더 안 자르는 이 정도 수준으로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 또한 외모인데 이거는 조금 기분이 좋았던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게 박소연 기자가 광화문 일대에서 취재를 하는 모습을 본 게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생각보다 머리가 작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제 머리가 작지는 않습니다. 큽니다. 큰데 이게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와이드 렌즈를 사용하다 보니까
머리가 좀 더 부각되는 면이 있어요. 이게 다른 각도를 취하게 되면 확실히 커질 때가 있어요. 저희는 그런 핸디캡을 안고 그렇죠. 보도를 하는 거죠. 뭐 제 얼굴이 작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평균보다 좀 큰 것 같은데 그게 좀 과도하게 크게 나온다 이 말씀을 여기까지. 덧붙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김고은. 감사합니다. 영화 배우 김고은. 영화배우 김고은 씨. 예. 공유 어디 있어요, 그러면? 공유. 나가면 있을 거예요. 김도훈 선배 얘기해 주세요. 저는 뭐 어차피 뭐 밖에 현장에 나가면 사회부 기자 계속 할 때도 기자인지 형사인지 그 항상 경계에 서 있었고 출입처를 가면 이제 의무경찰들, 전경들이 꼬박꼬박 인사를 하고 경찰서 화장실 가서도 이제 경찰관들이 목례를 하시고 그게 항상 이제 어딜 가든지 항상 그게 정말 일상화돼 있었기 때문에 키도 엄청 크잖아요. 키도 크고. 키는 182cm 정도 네. 돼요. 이 등치가 되게 큰데 저희가 밀착이 조금 장점이 있다면 헤드라인을 현장에서 촬영해서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헤드라인이라는 게 굉장히 짧고 강렬하게 임팩트를 주는 거잖아요. 오늘 보도를 무엇을 할 것이다. 근데 김도훈 기자가 헤드라인을 한번 비 오는 날에 찍은 적이 있어요. 우비를 네. 입었는데 우비가 되게 터질 것 같더라고요. 되게 감명 깊게 봤으면 저희가 보도국에서 보면서 한 선배는 와 마동석 같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배 우비 선배 거였어요? 그 우비는 급하게 비가 오는 바람에 인근 마트에 가서 그냥 노멀 사이즈잖아요. 기성품 프리 사이즈, 네, 원 사이즈. 예. 근데 단추가 이게 터질 것 같더라고요. 단추를 제가 왜 채웠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3월 달에 나갔던 한남동 뉴타운 재개발 구역인데 한 10몇 년째 계속 이제 개발이 멈춰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일부 떠나고 또 일부는 살고 계시고 이런 거였는데 그날 기사 제목에 유령마을이라는 제목이 달렸어요. 이제 뭐 굳이 변명을 하자면 제가 이제 제목을 달지는 않긴 하지만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왜 유령마을이라고 왜 하냐 이런 게 저 일부 항의를 받고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상처 받으셨다면 제가 뒤늦게라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네, 주민분들과 기분 나빠하신 시청자분들께 네, 같이 좀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근데 너무 어울리는 저는 그 방금 그 야구 방망이 혹시 있나요? 모 선수 그것도 익히 몇 번 들었던 모 선수요? 그러게요. 사람이 아니에요. 제 기분이 더 자 진행하세요 손목보 기자. 네, 더 유쾌해지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470번 뭐 저는 20번 만들고 이제 더 많이 만드셨지만 이렇게 많이 만들다 보니까 기억에 남는 NG 장면이라든지 에피소드가 하나씩은 다 있어요. 누구 먼저 얘기해 보실까요? 저요? 네, 먼저. 저희가 밀착이 사실 현장에서 그렇게 환영받는 취재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거의 환영 저희는. 안 받을 때가 더 네, 많죠. 저희는 이제 안 보여줬던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고 또한 기자가 직접 그 일들이 벌어나는 그 현장에 가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야유를 받거나 비난을 받거나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112 신고도 당했었거든요. 이게 어떤 자초지종을 설명해 드리자면 그 얼마 전에 보도한 그 노후된 아파트 보도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보도가 무슨 내용이었냐면 우리나라 최초 건설된 아파트에 저희는 내부에 들어가서 그 생생하게 되게 전달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파트 가니까 주민 일동해서 함부로 무단으로 촬영해 가지 마세요라고 경고문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주민 일동을 한번 만나뵙고 싶다. 그 주민 대표는 과연 누구실까라고 아파트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때마침 한 할머니께서 잘 만났다면서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그래서 저희도 감사합니다 하고서는 할머니 소개에 따라 할머니 댁에 들어갔죠.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본 주민분들이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조금 뭐 편찮으시다 뭐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때 마침 또한 재개발을 하려고 추진 중인 한 40대 남성분을 그 아파트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촬영을 해도 된다. 다만 일부 좋아하지 않은 주민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관리하시는 분도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었고 주민을 대표하실 분도 따로 계시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분 뭐 어떻게 촬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쭤보진 못했었어요. 근데
일부에서는 뭐 촬영에 가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또 본인께서 나는 주민을 대표할 수 있다라고 소개했던 남성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 아파트가 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원형으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스탠딩을 저희가 하잖아요. 계속 스탠딩을 하고 있었는데 뭐 했습니다. 했을 때 한층 아래에서 한 아주머니께서 큰 소리로 이게 뭐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당장 내려오라고. 그래서 이게 이 아파트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말해달래요. 어떤 아주머니 때문에 이렇게 아파트에 들어오게 됐는지. 그래서는 저희는 또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이제 112에 신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저희 우리나라 경찰이 굉장히 빠르다는 걸 느꼈던 게 5분 안에 출동하시더라고요. 한 3분 안에 오셔가지고 저희 이제 자초 지정을 설명을 드렸죠. 여차 저차해서 이런 의도로 가장 오래된 아파트가 어떤 모습으로 건설이 됐고 지금은 어떤 모습인지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들어왔었다. 그리고 저희는 무단으로 침입한 게 아니라 주민께서 저희를 오라고 하셨고 또한 주민을 대표한다고 말씀하셨던 분께서 촬영도 일부 허가는 하셨던 거다. 이렇게 자초지정을 설명을 하고 이제 갔어요. 가고서는 그래도 이제 뭐랄까 좀 괜히 경찰력을 낭비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찜찜한 마음도 있고 주민분들이랑 어쨌거나 또 상심하셨던 기분도 있으실 거니까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방송이 나가고서는 그 저희를 신고했던 하나 아주머니는 뭐 고맙다 이렇게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잘 보도해 주셔서 고맙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 혼자 많이 얘기했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현장에서 저희를 만났을 때 너무 신고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무슨 뭐 훔쳐가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해치지 않습니다. 해치지도 네. 않고 그 현장을 뭐 파괴시키지도 않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도훈 선배 혹시 저는 3월 초에 그 수도권의 한 큰 도시에 도심이 야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야생 유기견들이 낳고 자라고 하면서 들개가 된 거예요. 들개가 한 67마리가 산다. 근데 이 들개들을 잡지 못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실제로 위협도 받고 있다. 이제 제보를 받고 나갔었는데 저희가 아마 3월 초로 기억을 하는데 다 촬영을 하고 이제 저녁 때가 됐어요. 근데 땅거미가 지고 야산의 앞에 초입에 서 있는데 이 멍멍이들이 다 산 위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마지막 클로징 촬영을 해야 되는데 이 들개들이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전혀 안 보이니까 깜깜한 숲 속에서 혼자 클로징을 해야 되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저희가 이 개 짖는 소리를 좀 냈습니다. 밑에서 이렇게 왈왈 하면서 냈는데 아마 저희 촬영 원본에 너무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냈더니 한 5분 정도 열심히 개 짖는 소리를 냈더니 저쪽 편에서 이제 응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에서 개들이 짖으면서 저를 보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래서 근처로 이렇게 한 5마리가 이렇게 몰려든 거예요. 근데 잘 됐다 빨리 찍어야겠다 하는데 너무 당황하니까 멘트도 또 막 틀리고 계속 NG를 계속 내고 다시 또 갔어요. 막 개들이 또 개 짖는 소리 또 열심히 막 5분 정도 내가지고 다시 왔는데 이제 저로서는 이제 보시기엔 등치 크고 이렇지만 생명 위협을 느꼈던 거죠. 이 개들이 혹시 나한테 달려들지 않을까. 사람들한테도 달려든다고 하니까. 또 오히려 한 마리 너무 가까이 와서 근접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카메라를 보고 등지고 있는 사이에 혹시 이제 달려들지 않을까. 별로 이제 동감을 못하는 표정이긴 한데 깊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게 그 같이 나갔던 분들한테 여쭤보시면 제가 얼마나 이제 개 짖는 소리를 열성적으로 냈는지 그 옆에서 소통하기 위해서. 인턴이 비웃었다고 선배가 혼자 열심히 개를 짖으니까 개 짖는 소리요? 개 짖는 소리 제가 잘 내지는 못하는데 그러니까 방송 저희 녹화된 게 있으니까 녹화된 게 저 있어요. 3월 초에 개 한 마리가 가까이 온 걸 본 시청자가 그래서 그날 그 클로징 3월 8일 보도한 걸로 기억하는데 보시면 마지막에 클로징 찍을 때 개 한 마리가 옆에 와 있었어요. 근데 화면상으로는 좀 멀어 보이는데 한 1.5m 정도 바로 뒤에 라서 되게 무섭지만 한편으로도 고마웠었던 감정도 들긴 들었어요. 그거는 뭐 나중에 들었지만 일단 그때 무서웠습니다. 그 아마 개도 좀 무서워하지 않았을까. 일단 이거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혹시 오해하실까봐 저희가 뭐 비속어를 사용한 게 아니라 이 경우에 실제로 개소리를 저희가 낸 거잖아요. 현장에서. 맞습니다. 네. 개소리를 열심히 냈고 그리고 그때 같이 갔었던 저희 인턴 기자들도 이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걸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기자를 지원할 때 개소리를 내는 걸 이제 또 어필을 해야 될 수도 있겠구나. 현장에서는 방송은 뭐가 필요한지 모르는 거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 기억이 남는 에피소드는요. 까마귀 보도가
거가 있었는데 이거는 그 같은 곳이에요. 같은 지역 같은 그 강아지들이랑 수도권의 같은 큰 예. 네. 저는 까마귀 소리는 내지는 않았고요. 그 오후 6시까지 현장에서 기다려봐도 까마귀들이 그 동네로 날라오지를 않는 거예요. 분명히 전날까지만 해도 저희 제보자분께서 다 촬영한 영상이 있는데 수백 수천 마리가 이렇게 날라오는 영상이 있는데 저희가 간 날 날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 방송을 빨리 취소하고 새 아이템을 찾아야 되나 방송일이 그때 한 이틀 정도밖에 안 남았던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래서 저희 그 팀원들한테 일단 저녁밥을 먹고 그때까지 없으면 우리가 이거는 빨리 취소를 하자. 그래서 저녁밥을 먹기 위해서 모 대학병원 쪽으로 다들 모이자라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대학병원에 도착을 해서 이제 대학생 인턴 친구한테 연락을 했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예의 바른 친구인데 저한테 제 전화를 받더니 예 선배 뭐 저희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오 까마귀다 이러더니 전화를 끊고 갑자기 이제 그래서 저희도 빨리 도착해서 나가 보니까 거기에 이제 조그마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첨탑 위로 이 빨간색 십자가 위로 까마귀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한 최소 500마리 정도가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거를 약간 예전에 박찬욱 감독의 그 영화 박쥐 같은 거에서 이렇게 본 그런 느낌이 나면서 정말로 이렇게 제가 뭐 시인을 믿거나 종교가 있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이상한 기분이 들 정도로 혹시 내가 방송이 못 나가는 거를 이제 걱정해서 까마귀들이 이렇게 도와주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고 다행히 그 다음 날에도 저희가 새로운 장비를 들고 찾아갔을 때 또 까마귀들이 약속한 듯이 몇백 마리가 와서 이렇게 아마 방송을 좋아하는 까마귀들이었겠죠. 방송에 나오길 똥도 많이 싸고 그런 까마귀들이었었는데 혹시나 이제 시청자분들께 특히 그 수원시에 사는 시청자분들께 대답을 해드리자면 제가 조류 그 교수님들한테 여쭤보니까 걔네가 그 수원이라는 그 위치가 밥을 그 식량을 찾기도 좋고 또 그 도심 지역은 이 조명들 때문에 따뜻해서 그 전기줄도 많아서 아마 쉼터와 이제 사는 곳으로 적당했기 때문에 거기 많이 오래 머물렀을 거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사실 거기까지고요. 혹시 시청자분들이 뭐 주신 의견 같은 게 있나요? 외모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친구의 말씀. 지금 얘기하면 저희가 좀 기분 나쁠 수도 인승 있는. 예. 개인적으로 취재하고 싶은 거 앞으로 계획 저희 밀착 카메라 앞으로 좀 제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500회를 곧 앞두고 있잖아요. 500회 특집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500회 저희끼리 500회 특집 특별 아이템을 준비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닐까요? 뭐 세 명이 동시에 그렇죠. 뭐 출연할 수 있는 아니면 예전에 나왔던 기자들도 아직 저희 회사에 있는 기자들도 다 같이 이렇게 뭐 하나씩 스탠딩을 같이 한다든지. 그분들도 바쁘지 않을까요, 근데? 저만 안 바꿨나요? 알겠습니다. 제보 어떻게 해요? 제보요? 메일로 주셔도 되고요. 저희 제보 게시판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아직도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 뭐 이런 것들 충격적이거나 아니면 재밌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분들한테 알리고 싶다 이런 게 제보가 있으면 진짜 큰 힘이 되는 게 제 마지막 그 밀착 카메라 기사 그 중학교에 금 갈라진 그것도 제보가 들어온 걸로 저희가 바로 제보 들어왔던 당일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바로 그 학교에 찾아가서 이제 촬영을 했던 거였기 때문에 제보는 꼭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저희가 첫 출연이어서 이제 시청자분들께 혹시나 노잼 방송으로 나가지 않았을까 좀 걱정되긴 하지만 두 선배분 의견은 어떠세요? 오늘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광균이가 이 되게 재기발랄한 매력을 방송에서 되게 발휘를 못하거든요. 되게 아쉬움을 되게 많이 느꼈는데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톡톡 튀는 귀여움을 많이 발산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립니다. 네. 잘했어. 김동 선배. 손머프 기자 한마디 해주세요. 광균이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광균이가 성이 손이시다 보니까 이제 손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스탠딩 할 때 이렇게 요즘 이렇게 많이 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계속 한 번씩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손 관련해서는 조금 별로 좋지는 않은 게 제 주변 사람들은
너무 얼굴에 비해서 손 사이즈가 작은 것 같다고 손을 오히려 좀 덜 썼으면 좋겠다고 이게 다 와이드 렌즈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은 오해 없으시기를 갑자기 왜 장비 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 자타장. 이제 안녕할 시간이라고 손을 흔들고 계십니다. 저희 밀착 카메라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보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송강균, 김도훈 그리고 저 박소연 기자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보 많이 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밀착 카메라였습니다. 밀착 여러분 카메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JTBC 투표 동료 캠페인 위대한 국민 챌린지.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구구단입니다. 저희 구구단이 바라는 나라는 즐거움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구구단도 이번 대통령 선거에 반드시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 단장 여러분들도 위대한 국민이 되어주세요. 많이 해주세요. 5월 9일입니다. 꼭 투표하세요. 약속! 당신의 투표 의지를 들려주세요.